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창업지원 시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이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정부의 창업지원 시책을 설명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창업지원 시스템은 총 3조 6,607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부처로 따지면 총 14개의 중앙부처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처들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타 부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이템의 분야를 특정하기보다는 모든 아이템의 영역을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중앙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별 특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환경과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고요. 농식품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각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타 부처에서는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창업기업의 아이템의 분야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한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업력별 기준과 청년과 중장년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의 체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조 6,607억 원의 규모에서 올해 창업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중앙부처들을 통해서 혹은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창업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맞춰서 지원금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 파트별 지원들의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비용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들이 융자 부분입니다. 융자 부분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업기업들이 필요로 한 자금들을 은행권 융자에서 받기에는 다소 힘든 상황에서 국가에서 실질적 보증을 해주거나 직접 보증을 해주면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융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이 2조에 가까운 자금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시제품을 만들고 실제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지원받는 파트가 우리가 사업화라는 키워드 내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화 프로그램이 총 8천억 이상이 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업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초기의 제품들 그리고 초기 R&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획득할 수 있을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파트가 이 사업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파트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연구개발 과제들을 설명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개발 프로그램 중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해당하는 지원금은 4,50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창업기업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그리고 공간, 그리고 보육에 대한 지원들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창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 공간들을 확보를 하거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들을 확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런 고정비 자체가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들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보육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창업 보육센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육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그 공간에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또다시 연결을 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창업 보육센터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공간과 보육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멘토링과 컨설팅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창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더 진행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맞을까? 혹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실제 맞나? 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드실 거고요. 혹은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 혹은 세무회계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가는 부분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리소스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구간별, 단계별에 맞춰서 또다시 멘토링과 컨설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각 분야별 기업의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국가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결국엔 스타트업은 어떻게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확장을 하느냐에 있어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거래처들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관련한 인프라들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진행했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형성하고 넓혀가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인력 그리고 글로벌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조직 구성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좋은 인력들을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수익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인력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원 형태들을 함께 갖추고 있으면서 좋은 인력들을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보면요. 중앙부처는 꼭 총 1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많은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고용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강력지자체가 있는데요. 아마 이 기초지자체와 강력지자체의 지원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현재 창업을 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 지원 을 획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창업을 하기 전이다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거주지 혹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춰서 지원을 획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의 신청 기준은 업력 그리고 대표자의 나이로 형성이 되고요. 지자체 프로그램들은 대표님들의 회사의 소재지 그리고 개인의 현재 거주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한 지원 시스템들이 현재 국가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기업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획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 지원의 목적 그리고 지원의 시기에 따라서 중복수혜라는 기준이 형성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창업 준비 그리고 창업 초기 구간은 저변 확대용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획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목적에 따라서 중복의 수혜의 기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맞춰서 설정할 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하는 A라는 프로그램을 획득하게 되면 다음에 B나 C의 프로그램들을 획득하지 못하는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먼저 컨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중복의 기준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획득했던 프로그램과 다음에는 획득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이트는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스타트업이라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지시는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의 현재 창업 구간에서 예비인지 초기인지 중장기인지에 대한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의 목적이 이쪽 아까 말씀드린 시설과 공간도 있고요. R&D도 있고요. 사업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및 네트워크나 멘토링이나 컨설팅 프로그램들도 있었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현재 획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구간, 업력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체크를 하시면 원하시는 프로그램들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창업 인프라 지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창업 인프라 지도는 아까 광역지자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현재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지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 그 각 지역별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 구간별 프로그램들을 확인을 하시고 프로그램들을 컨택을 하실 수 있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편리하게 그래서 대표님들의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찾아내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업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이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를 굉장히 빈번하게, 굉장히 자주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지원의 목적이 있고 어떤 구간이며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직 공고가 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왜냐하면 2023년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공고가 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목적형 콘텐츠에서 다양하게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 내비게이션 프로그램과 인프라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대표님들의 현재 상태를 잘 대입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프로그램들까지 모두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대부분의 정보들은 해당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들을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각 중앙부처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부처 중에서도 어떤 사업화 혹은 시설과 공간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를 다시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사업화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인프라 지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역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사업화 카테고리냐 혹은 R&D 카테고리냐 등등등 인력 지원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원하시는 지원 사업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K 스타트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이나 투자 미디어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동향이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데이터베이스들도 제공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투자 혹은 뭐 지원 그리고 성장 그리고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사이트들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현재 스타트업의 동향이나 투자의 동향이나 혹은 성장의 구조들을 확인하거나 유사한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장 구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신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정보들을 확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